여러분 안녕하세요. 미니모입니다. 좋아요, 댓글, 구독은 사랑입니다. 오늘은 2025년 2월 26일 수요일이래요. 그러면 2월도 이제 3일 남았네요. 세상에, 그러면 6일만 더 있으면 내란이 일어나지 석 달이 지났네요. 시간 참 빠릅니다. 빠르면서도 느려요. 진짜 이게 12월 3일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흘러왔던 과정을 보면 몇 년의 시간을 보낸 것 같기도 해요. 이제 제가 오늘은 뉴스를 어떻게 준비했냐면, 이제 어떤 분들은 댓글에 이제 제가 제 논평이나 제 의견이 많이 담긴 걸 좋아하시는 분들이 좀 있어요. 그리고 뭐 제가 짧게 정보 전달만 해드리는 걸 좋아하는 분들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댓글은 아직 없어가지고, 그래서 뭐 야, 네가 뭐라고 너 의견 이야기해, 너 그냥 뉴스만 요약해서 전달해, 나 그거만 챙길래 하는 분들도 계실 거고, 아니야, 난 미니모가 이제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걸 어떻게 설명할지, 이걸 어떻게 풀어내는지를 듣는 게 더 좋아하는 분들도 계실 건데, 그래서 이제 오늘은 앞쪽에는 이제 짧게 뉴스 전달 좀 위주로 하고, 뒷부분에 이제 그 남의 집 걱정을 좀 할 거예요. 남의 집 걱정을 좀 할 건데, 이제 뉴스를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김건희 녹취록이 공개가 됐어요. 그저께 이제 김건희의 육성이 공개됐고요. 어제 윤석열의 육성이 공개됐습니다. 그게 이제 그저께 공개된 녹취는 뭐냐면, 윤석열이 지난번에 공개됐던 그 녹취록, 김영선이 해줘라 그랬더니 말이 맞네 했던 그거에 그 통화 이전에 김건희와 명태균이 통화를 했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명태균이 안 될 것 같아서 걱정을 하니까 김건희가 이제 걱정하지 말라고 이제 전화를 하고, 어제 녹취된 거는 말이 맞네 그거의 풀 버전이 공개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풀 버전은 이제 어떻게 됐냐면 이제 이런 거예요. 박완수, 이준석, 윤상현 등은 김현성 하면 된다, 김현성 좋다고 했는데, 윤한홍이 불편해해서 윤한홍이 권선동한테 반대한다고 말을 하니까 권선동도 같이 반대를 했다. 그래서 이거를 강압적으로 밀어붙이는데 힘이 들긴 했지만 여튼 김영선 갖다 꽂을 거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내용입니다. 이게 풀 내용이 다 공개됐으니까 이제 윤석열과 김건희의 공천 개입은 증거가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것들이 이미 10월, 11월에 창원지검에서는 조사가 끝났다라는 거예요. 자, 끝났는데 이 내용이 윤석열에게 보고가 올라갔겠죠. 그리고 창원지검장이 이거를 맡고 있으니까 이게 내란 직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가 이제 나왔어요. 이게 저는 실수를 가장한 의도라고 생각을 하는데, 주진우 기자가 어제 경공 뉴스특보에서 그 언론사의 이름을 2번을 말했어요. 2번을. 실수인 것처럼. 저는 그 주도 면밀한 사람이 정말 실수를 그것도 하루에 2번씩이나 했다고 생각 안 해요. 의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어떻게 됐냐면, 내가 윤석열과 잘 알고 있다라고 말을 하는 기자에게 명태균이 이 자료를 넘깁니다. 이 파일들을 넘겼대요. 이 음성 파일들을 넘겨가지고 이 기자가 윤석열과 이 자료를 가지고 딜을 합니다. 이게 어느 언론사인지가 주진우 기자 입에서 2번 나왔어요. 조선입니다. 조선일보 또는 TV조선.
거기에 기자가 명태균의 모든 자료를 들고 윤석열과 딜을 하려고 하니까 윤석열은 빡치는 거죠. 이 새끼가 이런 걸 들고 나랑 딜하려는 것도 빡치고 그리고 이 자료가 명태균한테만 있는 것도 아니고 제3자 손에 또 있는데 그게 기자라는 것도 빡치고 그래서 이게 이제 계엄령의 트리거가 됐다라고 주진우 기자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작년 11월에 그 김건희 관련 창원지검에서 조사를 해서 김건희 이 소환 조사가 필요하다라는 의견서에 검사 8명이 전원 서명을 했는데 보통 2~3명 서명하고 만나는데 8명이 서명을 다 한 건 이례적인 일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해석은 많은데 여튼간에 8명의 검사가 김건희를 불러서 조사를 하고 수사를 해야 된다라고 의견서를 냈는데 창원지검장이 뭉갠 거고요. 뭉개다가 이거를 중앙지검으로 얼마 전에 올린 겁니다. 이 수사 보고서는 뉴스타파에 보고서 전문이 올라와 있다고 하는데 제가 아직 이걸까지 챙겨볼 시간이 없었어요. 그래서 궁금하신 분들은 뉴스타파를 찾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내가 딱 3글자적으로 한덕수 세 글자적으로 하는데 이거 다룰 가치가 있는가 싶어요. 그 한덕수 국무총리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소추안이 이제 200표가 넘어야지 가결이 되는 건데 150표를 넘으면 가결이 된다고 해석을 잘못했으니 이것을 다시 헌법재판소에서 가려달라고 권한쟁의 심판을 한 지가 이제 일주일 정도 지난 것 같은데 한덕수는 권한쟁의 심판에서 지가 이겨가지고 업무 복귀할 거니까 직원들한테 업무 복귀하면 업무 보고할 준비를 시켰다는데 이 가치가 있는가 싶습니다. 일단 뭐 적어놨어요. 자, 그리고 숙명에 대해서 최종 이제 김건희의 석사학위가 표절로 취소됐습니다. 그래서 국민대 박사학위도 자동 취소될 것으로 보이고요. 김건희는 이제 학사가 된 겁니다. 학사. 의미가 있나 근데? 곧 땅에 들어가지 싶은데. 자, 그리고 이제 어제 그 헌법재판소 대통령 탄핵 심판 그 최후 변론하고 그리고 어제 있었던 국조특위는 제가 아직 못 봤어요. 시간이 안 돼가지고 그거는 솔직히 근데 헌법재판소 두 가지는 제가 좀 보기 싫기도 한데 이거 그래도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아셔야 되니까 제가 참고 어떻게든 보겠습니다. 근데 이 헌법재판소는 대강의 지금까지 나온 보도를 보면 그냥 아무 말 대잔치 개국 콘서트 망해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문제는 국조특위인데 국조특위가 어제가 이제 그 대통령실이거든요. 지금 국무위원 또는 대통령실 관계자들 청문회 하는 거 보면 진짜 암 걸립니다. 뭐냐면 국무위원들하고 대통령실에 분명히 저 사람은 내란에 크게 관여가 돼 있을 것 같은데 왜 아무것도 안 나오지 하는 사람들이 아직 아무것도 안 나오지 왜 수사를 시작 안 하지 빨리 수사해야 되는데 증거인멸할 건데 하는 사람이 몇 있어요. 그런 사람들 청문회 나오면 진짜 암 걸립니다. 뭐 정진석이라든지 김태효라든지 그 경호차장 이름을 내가 맨날 까먹네. 경호차장이라든지 아니면 뭐 법무부 장관이라든지 뭐 행안부 장관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보면 정말 안 걸려요. 일단은 뭐 여러분이 궁금해 하실 수 있으니 그 두 가지는 제가 천천히 듣고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진우 기자든 민주당이든
이제 가지고 있는 녹취록을 조금씩 계속 흘릴 것 같아요. 주진우 기자도 이틀 연속 이제 녹취록을 공개했는데 오늘 또 공개할지도 몰라요. 오늘도 공개하려면 할 수도 있다라고 어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뭔가가 하나 더 나올지도 모릅니다. 지금 이제 짧은 이제 뉴스 전달은 제가 다 해드렸고요. 이제 제가 좀 제 의견을 말할 걸 이제 두 꼭지를 준비했는데 이게 이제 참 어떤 면에서는 재미가 있는 게 지금이 민주당이 불리한 상황이거나 민주당이 분열하고 있는 상황이거나 혹은 민주당의 기책 사유로 보궐선거가 일어나는 상황이면 내가 지금 남의 집 걱정할 때냐 해가지고 남의 집 걱정을 안 할 건데 지금 남의 집 걱정을 해도 너무 여유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남의 집 걱정을 두 가지를 좀 하려고 그래요. 제가 이거를 뭐라고 적어놨냐면 한동훈 정무적 감각 제로라고 적어놨어요. 이게 뭐냐면 한동훈이 낸 책이 곧 나온다고 해요. 근데 이 책의 내용 중에서 한 구절 때문에 지금 계속 까이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절대로 이재명은 대통령이 안 된다면서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은 본인의 범죄 사실을 덮기 위해서 계엄령을 선포할 사람이다라고 그 책에 적었대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은 제보도 받았어요. 윤석열, 김건희가 본인을 죽이려고 한다는 거. 그래서 12월 3일 밤에 HID들이 본인을 죽이려고 찾으러 다녔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국회 로텐더홀 안에 박주민이 들어오라 그래서 그 안에서 보호를 해주기도 했고 그래서 본인이 살아났다는 것도 알아요. 그리고 민주당이 지금 너무 잘 일을 해결하고 있기 때문에 2차 계엄, 3차 계엄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는 걸 본인은 알아요. 그걸 알면서도 이따위 구절을 적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쁜 사람이라고 분노를 하는데 저는 이거 굉장히 멍청한 선택이라고 봐요. 진짜 정무적 감각 제로예요. 아니, 이거 이제 법무장관직에서 내려와가지고 비대위원장 할 때부터 봐왔지만 그 자리에 그 시기에 할 수 있는 최악의 선택을 골랐어요. 항상 보면. 비대위원장 체제에서 선거를 치를 때도 본인 셀카를 찍으러 다니는 게 아니고 본인이 유세 지원하러 가는 후보들에 대해서 면밀히 조사한 다음에 그 사람들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띄우면서 저 사람이 저런 재주가 있었어? 저런 정치 감각이 있었어를 보여줬어야 되는데 전국 다 돌아다니면서 어깨뽕, 가슴뽕, 키높이 신발 신고 셀카만 찍고 돌아다녔죠. 그리고 내란 사태 다음에 한동훈이랑 한덕수랑 무슨 둘이서 공동정부를 꾸릴 것처럼 말했다가 그거 하루 만에 엎어졌죠. 지금도 굉장히 좋은 찬스예요. 뭐냐면 국민의힘이 제가 평소에 쓰는 거 아니고 다른 사람들이 다 쓰는 용어로 오늘은 쓸게요. 중도 보수와 보수를 버리고 극우 쪽으로 가버렸어요. 그래서 중도 보수와 보수가 비어 있단 말이에요. 그 자리를 이재명 대표가 거의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면 본인이 지금 윤석열과 각을 세워서 분명히 내란은 잘못됐다라고 말을 해서 그 중도 보수와 보수의 자리에 들어갔어야 돼요. 그러면 정무적 감각이 있고 한 자리를 차지하면서 김문수랑 지랑 둘이서 양강구도로 경선을 치르든 뭘 하든 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나경원처럼 정치를 오래 한 사람이 김문수가 좋아서 거기 가 있는 줄 알아요? 아니에요. 김문수는 버리는 카드인 거 알아요. 이번 대선 끝나면 김문수는 더 이상 정치 인생 없어요. 근데 그쪽 편 드는 건 사람들 보라고 나 의리 지켰어 라는 거 보여주는 사인인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뱉어놓은 말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이번 대선 뭐 길면 다음 내년 지방선거까지는 다시 중도보수나 보수 자리로 못 돌아와요. 그 자리를 한동훈이 차지를 해야 되는데 같이 가고 있어. 이런 멍청한 선택이 어딨어. 김문수가 저 오른쪽 끝에 가서 싸우고 있으면 지가 중간에서 오른쪽이랑 오른쪽 자리를 차지해가지고 싸울 생각을 해야지 같이 오른쪽으로 가고 있어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정무적 감각이 없는 사람이 하긴 정치를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저는 참 저 집안은 지금 어쩌려고 저러나? 저럴 때가 아닐 건데. 여튼 이 참 이쁘장한 집안 꼬라지가 저는 재미있어요. 나경원도 아니 본인이 판사 출신이잖아요. 근데 헌법재판소에 중국인 직원이 많은 것 같다라는 그런 발언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헌법재판소에 중국인, 그러니까 외국인을 채용 못하는 법안을 발의할 거래요. 원래 외국인 채용 못합니다. 거기는 원래 채용 못합니다. 없어요. 한심하게 짝이 없는 자들 진짜. 지금 한동훈하고 척을 지고 김문수 쪽으로 우클릭 하면서 윤석열과 의리를 지키는 척 발언을 하는 국민의힘 정치인들은 본인의 정치적 계산 때문입니다. 뻔히 보이지 않아요? 아니 어느 정도 나이가 있는 정치에 관심을 가져온 사람들은 그냥 봐도 눈에 보여요. 저거 지금 전부 다 이번 대선 끝나고 김문수 갖다 버리려고 하는 거나 어차피 이번 대선은 틀려먹었으니까. 그래서 김문수 이용해서 나는 끝까지 의리를 지켰다라고 길바닥에서 성적이 흔드는 할배들한테 보여주려고 하는 거구나.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그러면 그때 한동훈인 자기가 뭐 대권에 도전하고 싶다라는 뭐 가상한 꿈을 꾸고 있다면 어떤 자리를 차지해야 되는지 눈에 안 보이나? 왼쪽 끝에부터 중간까지는 일단 민주당이 차지하고 있잖아요. 근데 중간에서 오른쪽이랑 오른쪽까지도 잡아먹으려고 하고 있어요. 거기 지금 비어있단 말이에요. 왜? 국민의힘은 저 오른쪽 끝에 가 있어요. 근데 같이 오른쪽 끝에 가서 싸우려고 그러면 그게 싸움이 되나? 진짜 어떻게 이렇게 정부적 감각이 없을 수가 있지? 나는 한동훈이 어떤 선택을 할 때마다 어떻게 저런 선택을 할 수가 있지? 생각이 없는 건가? 주위에 참모나 보좌관들이 없는 건가? 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들어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제가 또 하나 다룰 내용은 두권 씨와 두전 씨라고 적어놨어요. 자, 요즘 이슈에 대해서 관심 있는 사람들은 이 말만 들으면 누군지 알 거예요. 두권 씨, 권선동, 권영세, 두전 씨, 전광훈, 전한길. 참 공교롭게도 성이 같아요. 자,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권영세, 국민의힘 원내대표 권성동. 자, 다른 사람은 몰라도 권성동은요, 본인이 하는 지금의 모든 발언이 다 헛소리인 걸 알면서 하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알면서 하는 이유는 성적이 들고 있는 사람들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왜 알면서 하냐면 지금 정청래 의원이 하고 있는 이야기들을 8년 전에 권성동이 똑같이 했는데 정청래보다 훨씬 더 잘했어요. 그러니까 정청래가 잘하고 있는 거 잘 알아요. 그리고 윤석열이 탄핵될 거 잘 알아요. 왜? 박근혜가 했던 잘못보다 100만 배는 더 큰 잘못을 한 게 윤석열이고, 탄핵 재판의 법리도 거의 비슷하게 돌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그때 박근혜 때 탄핵 소추단 단장이 소추인 그 대표가 권성동이었어요. 그때 법사위원장이었으니까. 그러니까 권성동 너무 잘 알아요. 그러니까 지금의 권성동의 모든 발언은 8년 전의 권성동의 발언으로 전부 다 반박이 돼요. 그것도 너무 완벽하게. 권영세도 크게 다르지 않아요. 저는 정광훈, 전한길도 크게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자, 권영세, 권성동이 저러고 있는 이유는 전한길 그리고 정광훈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전한길, 정광훈이 저러고 있는 거는 돈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돈이 되니까. 뭐 전한길은 슈퍼챗이라고 들어오는가 모르겠고, 정광훈은 주진우 기자가 뭐라 그랬는데 뭐 많다면서요. 뭐 카드 수수료도 있고 뭐도 있고 이렇게 저렇게 보는 돈이 어마어마하다면서. 아무렴 그 정도의 인원을 끌어모을 만큼의 지능이 있는 사람이 지금 내뱉는 말이 전부 다 진실이라고 생각을 하고 내뱉으면 그거는 구속복 입혀서 정신과 치료받아야 되고요. 그 정도로 치료받아야 되는 정신병에 걸린 상태가 아니면 돈 이외에는 아무런 이유가 없는 겁니다. 왜 윤석열 체포할 때 경찰 앞에서 땅바닥에 들어놓은 애 한 번 들어놓고 뭐 슈퍼챗 1억인가 들어왔다면서요. 얼마나 신나겠어요. 야, 땅바닥에 한번 들어놓고 1억이다. 몇 천만 원이다. 이러면. 아, 난 그래도 못하겠다. 그렇게는 못하겠다. 여튼 간에 두권 씨는 길거리에 있는 그 사람들 들으라고 말을 하는 거고, 실제로 권성동은 그 돌발 뉴스였나? 그러니까 그 공중파 뉴스에도 잡혔어요. 윤석열 그때 그 대국민 그 연설할 때 그거 보고 뭐 하는 거야 이거 하다가 기자들 보고 있는 거 보고 녹화하고 있는 거 보고 아차 싶어가지고 집어넣고 허허 웃어요. 그러니까 지도 알아요. 저 미친 새끼 때문에 내가 진짜 이 뭔 지랄이냐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탄핵은 일단 모든 탄핵이라는 한 가지 이슈에서는 모든 상황이 끝이 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만장일치 탄핵이 될 거라는 이 상황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어요. 제가 직접 듣지는 않고 요약된 기사로만 봤는데 그 김계리 변호사 뭐 어제 활약이 대단했더라고요. 김계리 변호사라는 사람은 얼핏 기사에서 봤는데 원래 윤석열하고 좀 안 좋은 감정이 있는 사람들이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저 사람은 헌법재판소 변론기일 몇 번 보면 쟤는 아주 그냥 확실히 파묻으러 왔구나 윤석열을. 변호하러 온 사람은 저런 말을 할 수가 없어. 아니 그 헌법재판관한테 신경질적으로 따졌다니까요. 미친 건가? 그리고 모든 변호사분들이 나와가지고 그 태도를 보고 변호사들도 재판을 하다 보면 그 판사들 때문에 화가 날 때가 있는데 절대로 화를 못 낸대요. 항상 조곤조곤하고 정중하고 조심스럽고
그런 걸 물어보지도 못한대요. 왜? 내 의뢰인 때문에.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재판은 나를 위한 게 아니라 전적으로 의뢰인을 위한 재판이기 때문에 의뢰인에게 안 좋은 결과가 갈지도 모르니 절대로 판사한테는 그렇게 못한답니다. 근데 김기린은 했어요. 따박따박 째려보면서 따졌어요. 대단합니다. 어제도 뭐 계몽령 맞다면서 자기 계몽됐다고 했다더라고요. 진짜. 아휴, 참. 이 8분의 헌법재판관은 어제 그 최종 변론이 끝나고 나가면서 얼마나 이 참 해방감을 느꼈을까요? 내가 저 씹새끼를 쌉소리 이제 안 들어도 된다 이러면서 행복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시간이, 여튼 오늘은 이제 뉴스 요약하고 제 이제 논평 2가지를 전해드렸는데, 제가 사실 이게 보도된 뉴스보다 훨씬 적게 전해드렸어요. 왜냐면 지금 보도가 양이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이 탄핵 재판이 끝나고 난 뒤라서 명태균 관련 뉴스가 한동안 또 막 쏟아질 것 같습니다. 뉴스가 쏟아지면 누구? 미니모. 제가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제가 한 번 더 들어보고 이번 주 뉴스 중에서 이미 나왔던 것 중에서 빠뜨린 거 있으면 다시 챙겨보고, 그리고 오늘 하루 나올 뉴스를 내일 아침에 다시 모아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좋아요, 댓글, 구독은 사랑입니다. 여러분 안녕.